자, 나눗셈에 대한 표현. 보통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남죠.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사칙 연산으로 처리하기는 좀 불편한 식이죠. 땡땡땡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칙 연산화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눔을 당했던 7은 나누었던 숫자 3과 몫 2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명심. 앞으로 쓰는 식은 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책에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뭐가 남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읽고 바로 식을 나눔을 당했던 식을 나누었던 식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 아래 합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완벽하게 사칙 연산화할 수 있는 겁니다. 등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보다는 이런 식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을 그냥 fx로 쓸게요. 이건 함수가 아니고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이라고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걔를 또 다른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인 gx로 나누고 그리고 몫은 x가 포함되는 관계식, 나머지도 x가 포함되는 관계식 이렇게 x로 표현된 식이에요. 결국은 x가 아니어도 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문자 쓸 때 일반적으로 쓸 거 없으면 x를 많이 쓰니까 그럼 이 식을 등식화해서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 나눔을 당했던 식은 나누었던 식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입니다. 라고 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 나누는 식, 얘를 보통 재수라고 그러거든요. 나누는 식, 가감승제 할 때 그 제자, 나눈다라는 뜻인데 이 재수의 차수, gx의 차수와 나머지 이 rx의 차수 각각 차수를 비교하면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무조건 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7을 3으로 나눠요? 그럼 몫이 2가 되고 아까 말한 나머지가 1이 남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나눈 식과 나눈 수와 나머지의 관계인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보다 작은 수가 와야죠.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2 나오거나 아니면 1 나오거나 나누어 떨어져서 0 나오거나 이 세 종류지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이 남거나 아니면 3보다 큰 수가 남을 수는 없죠. 그건 덜 나눴던 뜻이라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4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 4 이렇게 되는 게 등식이 맞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가 4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나머지 4 남은 것을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4는 3과 1의 곱에다가 다시 1을 덧셈한 거죠. 그럼 여기는 3과 여기는 3이 뭐가 되냐면 공통인수가 돼요.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을 끄집어내면 앞쪽에는 1 더하기 뒤쪽에는 1. 그리고 얘는 3으로 안 묶이니까 뒤에 따로 빼는 겁니다. 그럼 이게 3 곱하기 2 플러스 1. 원래 나누었던 이 식이 나온다는 거죠. 몫과 나머지가 이제 새롭게 정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수에서는 나누는 수보다 더 크거나 같은 나머지가 남을 수 없는 걸 이용해서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러면 gx의 차수를 내가 만약 이거를 1차식으로 본다면 그럼 남는 나머지는 상수겠죠? 1차보다 낮은 차수의 항은 상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때는 rx를 r이라고 바꿨습니다. x가 없는 상수항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 2차식이에요? 그럼 그때는 남는 나머지가 2차보다 낮은 차수니까 1차 이하의 식이에요. 2차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1차 이하 식인 그 rx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냐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바꿔 써야 돼요.
1차 이하의 식. A는 1차 앞에 있는 개수, B는 상수항이에요. 그럼 이게 상수가 만약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상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A가 0이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나누는 식이 3차식이네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일 테니 Rx의 식을 X에 대한 2차식의 일반형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런 꼴로 바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쓴 거죠. RX는 그냥 퉁쳐서 친 거고 뒤에 있는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머지를 표현해야 될 때는 저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여기 조립제법은 처음 듣는 단어죠. 조립제법. 쭉 읽어보면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개수만 이용해서 목과 나누집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방식을 보통 우리는 조립제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 처음 배우는 거 계산법을 익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아니고 이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쓰는 겁니다. 자, 이 식을 x-1로 나누잖아요. 그럼 조립제법 할 때는 약간 니은자 모양의 이런 칸을 그리세요. 니은자 모양의. 그 니은자 위에다 뭘 쓰냐면 나눔을 당하는 식, 원식이죠. 주어진 식. 저 식에 개수들만 씁니다. 3차의 개수 3, 2차의 개수 마이너스 2, 1차의 개수 플러스 1, 상수항 마이너스 6. 근데 만약 혹시 여기 막 2차항이 없어. 그럼 그때는 건너뛰는 게 아니고 2차항 개수 자리에 0을 쓰셔야 돼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건너뛰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니은자 왼쪽 여기 위치에다가 어떤 수를 쓰냐면 요 나누었던 식이 0 되는 x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x-2가 0 되는 x면 2겠죠.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그 다음부터 연산하는데 니은자 위쪽은 합을 계산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자 아래쪽은 곱을 계산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은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내려 쓰시면 돼요. 처음은. 그 다음은 내려온 숫자를 왼쪽에 있는 수와 곱해서 위로 올립니다. 2, 3은 6이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간 6과 그래서 밑에 한 줄 정도 비워놔야 돼요. 숫자를 써야 되니까. 위에 올라간 6과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다시 내립니다. 4가 되겠죠. 다시 곱해서 올립니다. 8이 되겠죠. 다시 더해서 내려요. 9가 되겠죠. 다시 곱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2, 9, 18. 그럼 맨 끝에 둘을 합치면 12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에 남는 이 12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목과 나머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칸 쳐줘요. 이렇게. 칸을 쳐준 이유는 이게 나머지라는 걸 보여주려고 따로 표시한 겁니다. 그럼 몫은 뭐예요? 그러면 얘네가 몫이에요. 3, 4고요? 349가 몫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이게 상수항이고 얘가 1차항이고 얘가 2차항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고 나머지는 12입니다. 이렇게 정리돼요. 근데 쉬워졌죠? 그럼 나눗셈을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나눗셈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앞에서 배운 나눗셈과 이 조립제법은 나눗셈이 좀 더 포괄적 개념이라면 이 조립제법은 이제 축약된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어야 돼요. 2차나 3차일 때는 조립제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일 때만 이렇게 나눗셈을 직접 다 복잡하게 다 쓰지 않고 개수만 통해서 합곱을 적당히 이용하여 풀 수 있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좀 널리 많이 쓰이기는 좀 불편한 식이긴 해요. 하지만 1차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책에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죠. 따로 써 있지는 않은데, 요 조립제법에 여기 2를 보는 순간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얘를 주어져 있는 이 3차식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3차식을 얘를 집어넣어서 0 되는 식 중에
1차항 계수가 1인씩 결론은 x-2로 나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조립제법 표현 자체가 이 3차식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그러니까 나눈 식이 x-2일 때에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니, 뭐,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식으로 나눈 게 아니고, 2x-4로 나누었을 때라고 해도, 결국은 이게 1차식이잖아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면 지금 좀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데, 조립제법 왼쪽에 쓰는 이 숫자는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이 2거든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게 2를 집어넣어요. 그럼 막 해서 나온 이 답에 얘를 이거의 몫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의 몫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 설명이 좀 연습 문제가 좀 나오니까 그때 다 다시 차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립제법은 옆에다 쓰셔도 되고요. 조립제법 첫 번째 나눗셈 할 때 씁니다. 두 번째 나누는 식 걔가 x에 대한 1차식 그 세 번째 그 나누는 식에 x의 개수가 1일 때 여기 옆에다 가로치고 할게요. 따로 쓰면 또 딴 것처럼 보이니까 x의 개수가 1일 때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이며 그 x의 개수가 1일 때 그걸로 나눈다라는 가정하에 세 번째 그때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그때 이 조립제법이 쓰입니다.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그러니까 저런 전제가 달려 있어야 돼요.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이며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인데 그 개수가 1일 때 그리고 그때 당시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식 그때가 조립제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립제법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먼저 연습해 볼게요. 조립제법 나오는 문제를 먼저 지나갔나요? 네, 지나갔네요. 네, 조립제법을 하는 연습 문제를 여기겠죠? 네. 얘부터 해봅시다. 자, 다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조립제법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다항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식이에요. 그럼 1번부터 3차항에 저 3차식에 개수를 모두 쓰되 3, 4, 1창에 안 보이죠? 그럼 건너뛰는 게 아니고 그 개수 0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합니다.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때 따라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반적인 식을 보고 식을 완벽하게 구성해 보면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얘예요. 얘가 몫이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몫이 되며 나머지는 1차로 나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는 나머지는 상수겠죠. 요거예요. 마이너스 12가 13이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있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며 나머지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책에서는 뭐 이게 지금 원하는 답이긴 한데 이 조립제법 보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식은 이 식이라는 거죠. 이 등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2번이 문제란 얘기예요. 2번 같은 케이스가 3차식이네? 3차의 개수,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을 빠짐없이 쓰시고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누는데 얘가 0이 되는 값 2분의 3이에요. 계산합니다. 내려오죠 일단. 곱해서 올리면 3이 돼요.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해서 내리면 플러스 2가 되고, 곱해서 올리면 3이 되고, 더해서 내리면 이게 나머지 6이 된다. 그래서 몫을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가 6입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 틀려요. 이거 왜 틀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쓰셨던 이 조립제법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거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바로 쓸게요. 등식으로. 제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과 곱해질 겁니다. 근데 몫을 만약 예로 본다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 6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걸로 나눴을 때니까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겠지. 조립제법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맞는 이유가 첫 항부터 안 맞아요. 이렇게 분배해 보세요. 얘는 4x 세제곱 나와야 되는데 계수가 안 맞아요.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는 게지. 뭐가 잘못됐냐면 이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 식일 때 이 조립제법 쓴 거라 네가 쓴 조립제법은 실제로 어떤 식을 기반해서 표현한 조립제법식이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 식을 얘로 나눈 게 아니고 저 조립제법 표현식은 얘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것 중에 x의 개수가 1인 식인 거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때 나머지가 6 이거를 표현한 식이에요. 이 조립제법식은. 이해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조립제법식의 약속. 근데 난 이렇게 만들고 싶으잖아. 그때 곱해져 있는 게 몫, 그때 더해져 있는 게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얘가 아니고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위식, 아래식 비교해보면 여기에 정확히 2배 하시면 되죠. 근데 갑자기 2배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2만 딸랑 곱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 2를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필요한 곱하기 2를 여기서 빼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얘기죠. x-2분의 3 한 다음에 필요한 2를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모든 개수를 2로 나누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얘는 아무 상관없죠. 여기서만 이렇게 2를 끄집어낸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2를 여기다 분배해 주면 돼요. 여기다 분배하면 얘가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몫은 이게 몫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머지는 6이 돼요. 그래서 몫이 이게 아니고 알고 보니 나머지는 이게 맞지만 몫은 이게 몫이었다. x제곱 플러스 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몫이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닐 때 이런 느낌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를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조립제법은 몫과 나머지 구할 때 1차식으로 나누면 항상 저렇게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다 드렸는데 일단 여기 연습 문제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근데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계산은? 네.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앞에서 배웠죠? 나눗셈 하는 거. 네. 그 나눗셈 하는 거를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조립제법 쓰는 거, 에 대한 표현인데 조립제법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 조립제법도 한번 해보시고 요것만 한번 다항식을 구성하는 것. 다항식 fx를 구하시오. 1번 fx를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이겁니다. 이걸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fx를 등식화하라는 얘기죠. fx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과 곱해집니다. 몫이 x 마이너스 2죠. 그 나머지와는 덧셈이 돼요. 이렇게. 그럼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를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필요하면 분배, 차수별로 이렇게 분배하면 x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보면 플러스 2에 4를 더하면 플러스 6 이게 fx였다라는 표현이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도 그렇게 했죠. 그러면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가 이게 덧셈 된 거니까 이렇게 된다. 저 전개해서 이제 차수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거라고 쓰니까. 자, 필수예제 문제. 자, 이건 나눗셈 하시오. 44번에 1번은 그냥 나눗셈 해도 되는데 저거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 조립제법 쓰면 괜찮아요. 조립제법 연습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빠르게 4,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분의 1로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그럼 얘는 조심해야 돼요.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이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면 이게 0 되는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때 몫이 4x 마이너스 4이며 나머지는 5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로 나누고 싶은 거. 그때 몫이 얘가 여기서 2를 바깥으로 빼서 빼진 2를 여기다 분배해줘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 2가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몫,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정도 2차식인데 이 정도는 그냥 직접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얘는 나눌게요.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2x 분배 4x 되고 플러스 2x 위에 자리를 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다시 1차 또 나누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분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위에 자리를 빼면 5 얘가 몫 얘가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정도는 조립제법 굳이 안 써도 돼요. 더군다나 얘가 지금 1차 한개수가 1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그냥 직접 나눠도 될 것 같아요. 2번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2번 같은 케이스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조립제법 썼을 때는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되는 값 3이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얘는 1차 한개수가 1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1인 거지. 실제로 이 식은 저 3차 식을 x-3으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필요한 개수인 마이너스를 여기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마이너스만 빼내서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그럼 실제로 몫은 이렇게가 몫이 되는 겁니다. 얘가 몫, 얘가 나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직접 나누셔도 된다고요. 아까처럼 직접 나눗셈에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3번은 직접 나눗셈 할 수밖에 없죠. 이건 조립제법이 안 됩니다.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눗셈으로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 얘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3차, 2차, 그럼 1차가 필요해요. 분배하면 개수가 안 맞죠. 2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위에 자리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 개수 맞춰야 되죠. 2차 이제 숫자만 마이너스 13을 곱해요. 마이너스 13x 제곱 상수항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6 이렇게. 위에 자리를 빼면 17x 이건 플러스로 바뀌니까 23 그때 목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밑에 건 생략할게요. 저걸 여러분 직접 해보시도록 하고. 자, 47번. 이걸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 읽으면서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저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나눈 식 A와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덧셈 되겠구나. 그 식을 씁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 식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남은 건 이제 A식을 찾아야 되는데, 오? 네. A식을 찾으려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해봐. 여기는 4차, 얘도 4차, 얘는 2차. 여기 4차로 만들려면 뒤에 지금 4차가 없는 상태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4차가 돼야 돼요. 뒤에다 좀 뒤로 밀었을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식은 2차식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 x제곱에 뭘 곱해야 x 4제곱 되냐면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정이 된 거고. 그 다음은 1차와 상수인데, 상수는, 보세요. 여기 플러스 10이 있잖아요, 뒤에.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여기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겠죠. 적당히 이렇게 조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창만 맞추면 되는데, 1창은 좀 복잡하죠? 이럴 때는 그냥 1창 개수를 AX라고 이렇게 미지수랑 바꾸세요. 그럼 얘를 분배하면 얘랑 이제 완벽히 일치하겠죠. 분배합니다. x 4제곱이 나올 테고요. 이렇게. 다음 3차는 3x제곱에 이렇게 하면 ax제곱이죠. 그렇죠? 플러스 3x 미안합니다. 3차니까요. 여기로 가야 되죠. 이렇게. x세제곱 ax세제곱 그러면 a 플러스 1 x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2창은 이렇게 하면 3x제곱, 이렇게 하면 a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 1창은 여기 1차랑 여기 상수를 곱해야 되죠. 3ax. 여기 상수랑 여기 1차를 곱해야 돼요.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하고 아까 왜 2창에 왜 이게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아, 계산을 잘못했어요. 일일이 나열할 걸. 분배하는 과정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마이너스 5x제곱이 어디로 갔어요? ax제곱? 아, 이게 하나 빠뜨렸네요. 아, 진짜. 원래 이렇게 안 풀려고 그랬는데, 뒤에 어차피 항등식 설명할 거라. 에이. 일단 하던 거니까 할게요. 원래 이렇게 안 풀려고 그랬는데. 이래요. 어쨌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 1차항만 물으니까 1차항 계수를 AX라고 두는데 일단 이렇게 임시로 둬봤어요. 근데 다 분배할 필요 없이 여기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0x 세제곱 이래서 x 세제곱이 빠져 있죠. 그럼 3차가 나오는 조합만 보자는 얘기예요. 저거 맞춰야 되니까 3차가 나오는 조합은 여기 x 제곱에다가 여기 x를 곱한 식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식 ax에다가 여기 2차식 x 제곱을 곱한 것. ax 세제곱. 그거 말고는 없죠. 3차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얘네들을 더한 게 개수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1 x 세제곱.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임을 아는 거예요. 여기다 빠르게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놓고 분배하시면 돼요. 분배하면 x 4제곱이 최고창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x 세제곱항은 아까 계산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0 나올 테니까. 그럼 x제곱 나오는 것들. x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와요. 3x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와요. 마이너스 5x제곱. 됐나요? 그래서 여기 계산한 게 얼마예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안 해봐도 됩니다. 어차피 3차항 계수를 맞췄으니까. 우리는 근데 이걸 전개하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 못과 나머지 알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만 맞추기 위한 A값만 찾아내시면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못과 나머지는 다 구한식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인 거예요. 얘가 A였죠, 아까? A로 나누면 얘가 몫이었고 얘가 나머지였습니다.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A를 구하라면 이게 정답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X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근데 다른 표현은 뭐냐면, 다른 표현은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A로 나누면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 7X 플러스 10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A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직접 나눗셈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A가 뭔지를 몰라서 직접 나눗셈이 안 되죠. 그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차피 이거 2차식이죠. 아까 말한 얘도 2차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2차랑 2차를 곱해서 4차가 되긴 할 테니까. 근데 만약 얘로 A로 나눴다면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죠. 나누는 식이 2차식이고 남는 나머지는 1차니까. 근데 반대로 그 순서를 바꿔서 이 식은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얘랑 A의 곱이에요. 이렇게 봐도 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한다면 얘로 나누었더니 이게 나눈 식이에요. 그럼 얘가 몫이 되죠. 곱해져 있는 게. 그럼 얘가 나머지라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얘가 나눈 식이잖아. 의미상 나눈 식이 2차식일 테니까 남는 나머지 1차 괜찮은데 만약 얘네들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쓴다면 얘를 나누는 식을 보고 얘를 몫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얘를 나누는 식 얘를 몫으로 보려면 나머지가 얘네들의 관계성이 크게 문제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누는 식이 2차인데 남는 나머지는 1차죠. 괜찮은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아까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얘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아까는 a였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나누지를 못했는데 이걸로 나누면 그때 몫이 이거라고 나머지 이게 남을 거라는 얘기죠.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 x제곱 분배하면 x 4제곱 식을 조금 뒤로 미룰게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x 4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개수 맞춰야 되죠? 차수랑 마이너스 x를 곱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5x제곱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5 2차 여기 2차 이제 개수만 맞추면 되죠. 마이너스 5를 그럼 분배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로 분배하면 마이너스 5x 그다음에 마이너스 15 위에서 아래를 빼면 7x 플러스 10 이렇게 남는 나머지 7x 플러스 10 그럼 결론은 얘가 뭐라는 얘기죠? A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네, 이렇다는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풀이했던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분배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 차수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목과 나머지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바꿀 수는 있지만 왜냐면 곱셈이니까 얘네들은 사이에 곱셈이라 얘네들의 자리를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었을 때 얘가 나누는 식이 되고 얘가 몫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몫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가 차수가 잘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바꿨는데 안 되는 케이스는 이제 이런 거죠, 보통. 바꿨는데 안 되는 케이스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A식이 있었고 여기에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요. 이렇게 했었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럼 여기는 몇 차 오는 거냐면 1차가 오겠죠. 1차랑 3차를 곱해서 4차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1차로 나누면 얘가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나머지구나. 반대로. 지금 설명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A를 뒤에 이렇게. 얘로 나누었을 때 저 4차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 얘가 된다. 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겠죠. 이게 나누는 식이 3차식이었고
남는 나머지는 1차식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3차보다 낮은 차수. 근데 이게 곱셈이라고 해서 이게 앞뒤를, 그럼 얘가 몫일 텐데, 어차피 곱셈이니까 앞뒤 순서 바꿔서 얘를 나누는 식으로 보고 얘를 몫으로 보면 안 되나? 어차피 곱셈인데 자리만 바꾸면 역할이 뒤바뀌어서 얘가 몫, 얘는 나머지.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까는 나눌 때는 3차식이라 남는 나머지가 1차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몫과 나누는 식의 위치를 바꿔서 쓰게 되면 얘가 나누는 식인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이잖아요. 근데 남는 나머지가 1차일 수가 없는 거죠. 1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1차가 남아? 더 나눌 수 있는데 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몫과 나머지 위치, 몫과 나누는 식의 위치를 바꿔도 나머지 차수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바꾸어서 몫과 나누는 식의 역할을 바꾸어도 되는 형태지만 이런 케이스는 위에서는 성립했던 식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성립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위아래는 곱셈의 위치만 바꾼 거라 위아래는 똑같은 식이지만 얘를 나누는 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누었을 때 얘를 몫, 얘를 나머지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냥 이걸 다 계산하면 얘가 됩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성립하지만 역할을 나누는 식, 몫, 나머지 이렇게 보기에는 나누는 식이 1차인데 남는 나머지 식이 1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식 자체가 틀리진 않았지만 역할을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나누는 식, 몫, 나머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친구들이 이거 할 때 많이 헷갈리더라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식도 있고요. 초반에 배울 때 이게 좀 헷갈리는데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fx를 3x-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요. 일단 아는 식부터 먼저 써보면 fx를 x-3분의 2로 나누죠. 몫이 곱해지겠죠, 당연히. qx랑 곱해져요. 나머지는 덧셈 될 겁니다. 근데 나누는 식이 1차시니까 남는 나머지는 보통 rx로 안 쓰고 그냥 r로 쓰죠. x는 필요 없으니까 상수항이라. 자, 이게 문제에서 알려진 바예요.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식이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 fx를 얘로 나눈 걸 원치 않아요. 얘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곱해져 있는 몫이 무엇이며 그때 더해져 있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려진 거는 위식밖에 없잖아요. 위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얘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관계를 보니까 얘들이 무슨 관계냐면 밑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을 3배하게 되면 아래식이 되죠. 그럼 윗식에 곱하기 3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근데 없던 3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고 이렇게 식 변환하는 거예요. x-3분의 2 곱하기 3이 강제로 필요한데 3을 곱했으면 3을 나눠야 되니까 3분의 1을 곱해요. 이렇게. 뒤는 아무 관계 없고요. 이렇게. 3 곱하고 3 나눴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대신 그 3을 여기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식이 나오죠. 그럼 뒤에 곱해져 있는 형태가 얘가 몫이 돼요. 3분의 1 qx. 나머지는 뭐 아무 관계 없이 그냥 r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fx를 얘로 나누게 되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식을 변환해서 내가 원하는 몫과 나머지를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아셨나요? 네. 뒤에 연습 문제도 이것도 좀 어려운 게 나오긴 할 텐데 이거 아까 조립 때 연습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 좀 전에 풀었던 연습 문제를 식을 쓰는 것만 해도 어쨌든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첫 번째 식이 뭐였냐면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있다 하는데 몫은 말을 안 했는데 몫이 표현이 안 됐네? 몫이 표현이 안 됐으면 없는 거야? 말을 안 한 거야? 말을 안 한 거예요. 몫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몫이 0이면 0이지 없을 수는 없어요. 말을 안 한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qx라고 나도 적당히 그냥 얽어버리는 겁니다. 몫이 있겠지.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반은 아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반이 어려워서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은 이렇게 식 자체를 구성해 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fx의 제곱을 원하잖아요. 이 식을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곱하라고?
근데 잘 보면 식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를 연습하는 문제냐면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앞에 있는 식의 제곱 플러스 앞뒤를 곱한 값의 2배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 꼴을 저기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네모냐면 이만큼을 네모라 보셔야 돼요. 이만큼을 세모라 보시는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느낌으로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앞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1 qx를 제곱하면 여기 제곱, 이건 곱셈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의 분배가 적용되죠. 이거 제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qx 얘랑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뒤에 플러스 이제 세모를 제곱해요. x 플러스 1을 제곱.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네.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거 지울게요.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하는 식이 뭐냐면 fx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랑 뭔가 곱해져 있을 거야. 걔를 몫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몫으로 볼 때 뒤에 붙는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를 rx라고 쓰겠다. 근데 나누는 식이 1차식, 2차식이죠.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와야 됩니다. 저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rx라고 완벽히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x제곱 플러스 1의 곱으로 묶을 수 있으면 다 묶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을 묶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묶을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를 하나를 얘는 2개나 가졌잖아요. 하나를 빼오면 되는 거니까 하나를 빼와요. 그럼 얘는 하나가 남고 qx 제곱이 대괄호로 들어가겠죠. 됐나요? 여기는요? 여기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1 곱의 개념이 붙었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을 바깥으로 빼내면 그때 남는 거는 2 이거 남죠? q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요. 이게 어차피 다 곱셈이었기 때문에 가로만 쳤을 뿐이지 곱셈이었기 때문에 얘만 쏙 빠져나가면 2qx x 플러스 1 남아요. 그럼 선생님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 없으니까 얘가 나머지인가요? 그럴 리가. 남는 게 2차잖아요. 남는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건 2차식이잖아요. 그럼 다시 얘를 또 정리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 2x 플러스 1인데 이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얘를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 안에서 얘 빼고 얘는 그래도 x제곱 플러스 1을 한 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빼내게 되면 이게 빠져나가면 플러스 1하고 여기까지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모여. 다 모이고 남는 애들은 대괄호는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애가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 여기 1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대괄호 안으로. 근데 여기는 2x를 미안하지만 너는 x제곱 플러스 1을 안 가졌으니 바깥에 나가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fx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몫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머지는 2x인 겁니다. 묶이지 않는 1차 이하의 식 2x. 그래서 R3의 값을 계산하시오. 2, 3은 6. 정답은 1번이 된다. 많이 어렵죠? 근데 배우고 나면 또 약간 어렵긴 하지만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는 선생님 풀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렵고 아직 여러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까지 소화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니까 너무 베껴서 딱 마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쓰고 지우고 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래요. 핵심은 이렇게 x제곱 플러스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안 되는 거를 바깥으로 빼되 1차 이하의 식을 나머지로 정의한다. 이런 느낌을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죠.